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들 세척 밸리데이션, 공정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시험법 밸리데이션,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공조 밸리데이션, 정제수 밸리데이션, 이렇게 밸리데이션 종류가 많아요. 이것들을 전부 다 실시를 하셔야 돼요. 근데 CSV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LC를 사게 되면은 거기 LC 분석을 할 때 쓰는 그 자체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석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 설비를 구입하시거나 그 제조처 쪽에 요구하셔가지고 CSV 자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 QC 분석 설비에 해당이 돼요. CSV. 예를 들면 LC, GC, 뭐 FTIR 이런 것들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는 CSV를 받으셔야 된다. 근데 제조 설비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터치 스크린으로 사용하는 뭐 시스템이 있지만 대부분 터치 스크린으로만 간단하게 작성하는 거는 이제 CSV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뭐 충전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컴퓨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CSV가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CSV 대상은 대부분 QC의 주요 분석기기들 있죠. 큰 분석기기들은 CSV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CSV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리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데이터에 손을 못 대요. CSV를 받게 되면 이제 권한이 주어지고 이제 로그북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손대기 힘들다. 이거는 감안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CSV. 근데 우리가 IQ, OQ 문서를 가지고 있고 CSV는 우리가 조금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CSV를 받지 않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냐. 그건 저는 보안 지적성은 나올 수 있지만 메이저급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CSV 이전에 IQ, OQ 문서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분석기기도. 그 다음에 세척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OTC 대상 품목을 제조한 다음에 세척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화장품 CGMP 수준에서는 대부분 육안으로 판독하거나 뭐 거즈로 닦아서 확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밸리데이션 단계에서는 거기에 남아있는 잔류량을 측정을 하셨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ERP는 CSV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ERP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시고 대부분 QC 분석 주요 설비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심사관들도 그거 위주로 보시고 ERP 자체가 제품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ERP에 저런 게 묶여있는 경우 있죠. 측량을 하거나 이렇게 무게를 잰 다음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ERP 시스템으로 넘어가가지고 측량 그 재고가 떨궈지거나 이런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운영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재고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위주면은 CSV 자료는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CV에서 이제 세척 밸리데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세척제를 뭘 사용하느냐, 뭐 인체에 무해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세척제를 사용한 다음에 세척이 끝난 이후에 그 세척액이 잔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한 제품들이 세척한 후에도 그 설비 내부 표면에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들. 그 다음에 미생물 시험도 하시게 됩니다. CV에서. 그 미생물, 그 다음에 그 기존 제품, 그 생산된 제품이 묻어 남아있는지, 그 다음에 사용한 세척제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들이 이제 C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에 대한 세부 교육은 더 자세한 거는 3월달에 실시할 때 좀 세분화해가지고 파트별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CVC 잔류량을 HPLC로 분석하는 경우 CV 시험법도 밸리데이션을 수행해야 되느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걸 CMV라고 부릅니다. CMV. 그 세척 밸리데이션을 하기 전에 그 어떻게 보면은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죠. 간략하게 하시면 돼요. 앞부분에서 뭐 재현성, 정밀성, 뭐 직선성 이런 거 위주로 간단히 보시고 거기서 검증을 하신 다음에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뭐지 MV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간략하게. 그 다음에 공정 밸리데이션은 뭐
대부분 공정 두 개를 보죠. 측량 공정은 대부분 배제를 하시고 제조 공정하고 충진 공정에 대해서 이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법 밸리데이션은 아까 좀 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CVE 할 때도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시험 규격을 설정하시고 원료나 이제 완제품 시험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때 완제품 시험법 중에 정량 시험 있죠? 정량 시험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셔야 돼요. 근데 조금 우리 국내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그 국내 시약처 그 OTC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공정서에 등재되어 있는 시험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MV가 면제인데 그 FDA 심사관들이 왔을 때는 그 공정서에 등재되어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시험법 밸리데이션 관련 자료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서에 등재되어 있는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시험법 밸리데이션은 실시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OTC에 해당 제품의 정량 시험법에 대한 시험법 밸리데이션은 대부분 실시를 해 놓으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공정서에 등재되어 있는 방법이면은 이거는 검증받은 시험법인데 왜 밸리데이션을 요구하냐. 저도 그게 의문사항이었는데 이게 혼합물들이 여러가지 섞이면서 이제 특이성에 영향을 줄까봐 간섭을 받을까봐 대부분 MV 자료를 요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 쪽에서. 그 다음에 공조 밸리데이션 이제 청정 등급을 유지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 1, 페이스 2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페이스 1, 2, 3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건 대부분 기간,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스 1 같은 경우는 열흘 동안 매일. 페이스 2는 뭐 1주 4번, 2주 4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실시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 3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뭐 모니터링 있죠? 점검. 그걸로 대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공조 밸리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조 밸리데이션. 왜냐면 우리가 환경 모니터링을 할 때 화장품 회사에서는 대부분 낙하균 시험만 하고 표면균 간단히 하고 이제 끝내시잖아요.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 근데 의료기기 청정도 가이드 보시면은 해야 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압, 그 다음에 부유 입자, 부착균, 낙하균, 부유균 이것들을 전부 다 측정을 하셔야 돼요. 방별로. 근데 그 포인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ISO 14464-1번 보시면은 제곱미터당 몇 개의 포인트에서 해야 되는지 아예 기준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화장품 청정도 시험을 하실 때, 환경 모니터링을 하실 때, 우리는 뭐 한 3포인트만 할래. 이런 식으로 자사설정으로 잡아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아예 포인트가 제곱미터당 계산을 하셔가지고,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수만큼, 방해 포인트 수만큼 하셔야 돼요. 그 측정 항목들도 굉장히 많죠.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입자, 낙하균, 부유균, 부착균, 그 다음에 차압, 온스톱 체크 이런 걸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돈이 좀 들어가죠. 부유입자도 측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유입자 측정기도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유균도 측정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에어 샘플러도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제수 밸리데이션이 있는데 정제수 밸리데이션 페이스 2라고 써있죠. 이 이유는 페이스 2라고 딱 명명을 한 이유는 페이스 2까지 끝내고 레포트가 나와 있으셔야 대부분 이제 심사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스 2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페이스 1 단계에서 열흘 동안 페이스 2에서 뭐 1주 4번, 2주 4번 이 정도 하시기 때문에 공조화가 정제수 밸리데이션 기간만 해도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는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밸리데이션을 하실 때.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화장품 공장에서는 대부분 정제수 시험을 하실 때 이화학 실험, 그 다음에 전도도 pH 정도 재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화학 실험을 한다는 거는 거기 이제 순도 시험을 하실 때 뭐 예전에 그 장원계 사라진 시험법 있죠. 뭐 납비소순 뭐 이제 뭐 표준액보다 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 시험 항목으로 가져가시는데 의약품에서는 그 시험법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대한약전을 확인하시거나 그 미국 약전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지금 TOC로 바뀌었어요. TOC라는 분석기기를 사용해서 측정한 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제수 밸리데이션이나 OTC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 TOC라는 분석기기를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시험 규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료하고 완제품에 대한 시험 방법에 대한 검증 작업이 있으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원료입고 시험 시 전수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원료 시험 규격을 설정하실 때 우리는 지금 자사 설정이나 별규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면 원료 제조 초에 COA를 참조해서 자사 설정으로 대부분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원료 시험 규격 자체를 공정서에서 다 찾으셔가지고 규격 시험을 다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참고 삼아서 하실 공정서는 USP입니다. 워닝 레터의 그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지적은 별로 없고 거의가 보시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스템에 관한 지적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1, 2, 3, 4번, 5번, 6번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른 회사에도 다 보안상으로 지적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적용성 평가, 그 다음에 시험법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규격, 그 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기준 일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뉴얼 중에 기준 일탈의 관리 규정이 있으셨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다. 실제적으로 기준 일탈이 발생했을 때 자세하게 그 절차를 나열해라 이렇게 개정 요구를 하신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넣어드렸어요.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시험 규격이 출처가 불분명하다니까 자사 설정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정한 근거를 가져와라 하는데 이 근거를 가져오기가 힘들죠. 그래갖고 시험 여기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정확성이라든지 정밀성이라든지 뭐 제한성 이런 것들을 검증한 그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MV가 되는 거겠죠. 시험법 밸리데이션. 이게 211에 이제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다는 게 원문 자체를 저희가 이제 견본으로 넣어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 수행된 품질 시험이 설정된 시험 규격과 상이하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거. 요게 그 해당이 되는 거겠죠. 여기 확대해드린 그림이고요. 이게 이제 MV를 요구하는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보관소에 대한 온스톱 매핑이라는 게 있어요. 매핑. 화장품 회사에서는 그 온스톱에 대한 매핑이 실시되죠. 이거 오타가 있었네. 매핑이죠. 매핑. 매핑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료 창고나 그 완제품 창고, 반제품 창고에 대해서는 온스톱에 대한 매핑 테스트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온도 습도 체크 외에도 그 매핑, 가상으로 공간을 쪼개서 매핑 테스트한 자료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211에 보시면은 공정 밸리데이션이나 세척 밸리데이션 이것도 대부분 그 보안상으로 맞으셨다. 그리고 1번부터 12번까지 나열된 것들은 타 회사에서 다 공통적으로 다 지적사항으로 받으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확대한 그림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공정 중에 뭐 온도나 습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련 근거 자료로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공정 밸리데이션이나 CV 관계된 내용이겠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밸리데이션이 어떤 것들이 있고 적격성 평가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가이드만 해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이건 파트별로 저희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들어가 있는 교육에서 아마 파트를 쪼개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교육 드릴 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교육 드린 것 중에는 주요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큰 테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이제 교육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 파트고요. 아마 뒤를 이어서 이시영 부장님이 이제 제품 등록에 관계된 파트를 교육을 드릴 겁니다.